셀트리온, 램시마에스시 실제 의료 현장에서 평가는 램시마에스시 제대로 알아보면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1.20% 하락, 헬스케어 마이너스 1.68%, 제약은 마이너스 1.94%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거래량은 부진한 가운데서 장중에 기복이 심했죠. 시장 전체가 좋지 않은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익 거래를 노린 단기적인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장중에 주가가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부진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장중에 움직이면 큰 의미는 없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셀트리온의 가장 중요한 성장 키라고 볼 수 있는 램시마에스시에 대해서, 특히 실제적으로 의료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어떠한지 알아보면서 램시마에스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5일 의학신문에 게재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삼성병원의 의료진과 인터뷰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9세의 남성인데요.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고 펜타사의 자약을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에 따라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역시 반응이 없었어요. 이에 따라서 인플릭시맙 정맥주사 제형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램시마인지 뭐 다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정상이 호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혈중 약물 농도가 점점 줄어들어 결국 재치료 시점에 도달을 한 것이죠. 이때 투약 제형을 피하 주사형인 램시마에스시로 치료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램시마에스시를 투여받은 이 환자는 투여 이후 약물 농도가 상승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다. 약물 농도가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혈액 염증 수치도 낮아졌으며 내시경에서 보이던 염증도 호전이 되었다. 이에 따라서 29세였잖아요. 삶의 질이 향상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하나씩 중요한 부분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피하 주사 형태로 약물 농도 안정적 유지의 장점이 있다. 램시마에스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편한 투약 방식으로 환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원인 미상이죠. 만성적으로 염증이 지속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각한 증세들이 나타나는데요. 생물학적 제재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또 진료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생물학적 제재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주사 처치를 받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염증성 장질환이 처음 발생하는 시기는 대부분 15세에서 30세 사이로 활발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연령대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젊은 층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주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고민이 많다. 이런 이야기고요. 홍성노 삼성서울병원 교수에 따르면요. 염증성 장질환에는 생물학적 제재가 효과적임을 강조를 하며 투약 방식 변경에 따른 환자 만족도 또한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최근에 개발된 셀트리온의 램시마에스시는 정맥주사 형태인 레미케이드와 차별화된 투여 방식인 피하 주사 형태의 바이오베트 개념의 생물학적 제재다. 또한 자가 주사 형태로 램시마에스시를 투여받는 경우 약제 준비라든가 투약에 소요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또한 병원 입장에서도 좋죠. 정맥주사형은 병원에 와서 한두 시간 맞아야 되니까요. 또한 피하주사는 약동학적 측면,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효능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맥주사는 초기에는 상당히 높은 혈중 약물 농도를 보이다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반면에 피하 주사 형태는 2주마다 투여해서 일정하게 약물 농도를 유지를 하여 치료 효과를 지속시키는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활동이 많은 바쁜 환자들 입장에서는 램시마에스시가 치료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치료적 약물 농도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잖아요.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램시마에스시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요. 데일리 메디 신문에 나온 것인데요. 요 전부 다 의료 전문 언론들이죠. 삼성서울병원입니다. 김미진 교수인데요. 소아염증성 장질환 정상 조기 완화 톱다운 치료 효과적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쭉 기사 내용들을 보시면요. 쭉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이고요. 소아 쪽에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소아에게 적용 가능한 약물은 제한적이다.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인플릭시맙과 아달리무밥이잖아요. 요건 뭐냐면은 정맥 주사제인 인플릭시맙은 바로 램시마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피하 주사제인 아달리무밥은 뭡니까? 바로 셀티른의 유플라이마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바로 에버비의 휴미라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에서 이제 램시마 SC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플릭시마 피하 주사제 바로 램시마 SC죠. 새로운 치료 전략 핵심으로 부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하 주사 제형의 인플릭시마 제제가 출시되면서 여기서 램시마 SC가 나오면서 치료 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로 피하 주사 제형의 램시마 SC를 시장에 선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 교수는 피하 주사 제형 인플릭시맙이 나오면서 치료 전략을 효율적으로 짤 수 있게 됐다. 초반에는 고농도 정맥 투여로 빠른 효과를 본 뒤 피하 투여제로 전환을 해서 편한 투여 및 내성이 덜한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8세 이전부터 치료를 시작해서 만 18세를 넘긴 환자들에게 램시마 SC를 사용한 결과 약물 농도 유지와 염증 지수 감소 양면에서 효과를 봤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피하 주사 치료 전환은 약가 측면에서도 장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치료 전략상 간격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약물 농도를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다. 램시마 SC로 바꾼 뒤 용량을 늘리지 않아도 약물 농도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약가 측면에서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실제로 한 환자의 경우 만 18세가 넘어가면서 보험 적용을 위해 8주 간격의 용량을 2배로 늘려 치료를 진행을 했지만 이후 환자 증상이 많이 나빠졌다. 김 교수는 인플릭시맙 피하 투여제 출시 이후 환자 처방을 피하 투여로 전환했으며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램시마 SC가 효능이 좋다는 이야기죠. 실제적으로도. 따라서 보험 급여가 만 18세 이하 환자에도 빨리 확대되고 치료 간격도 경과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효과가 보이는 만큼 빨리 더 많은 환자에게 피하 주사제를 투여하고 싶다. 제약사 측에서 글로벌 임상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그래서 현장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게 글로벌 임상인데요.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허가와 관련된 임상이 아니고요. 연구자 임상이 되는 것이죠. 그건 지난번에 했잖아요. 지난 2월 21일 날 유럽에서 했죠.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이 임상에서 이미 발표가 다 나왔죠. 첫 번째, 두 번째 임상 모두 거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이미 알려진 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램시마 SC가 현재 국내이긴 하지만요. 해외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 램시마 SC가 그럼 램시마를 없애버리고 램시마 SC로 가게 되면은 셀티론 입장에서는 그거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램시마와 램시마 SC 적응증이 비슷하게 다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램시마에서 램시마 SC로의 전환 이것이 유리하다는 결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 램시마 SC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요. 최초의 인플릭시맙 SC 제형입니다. 바이오 베타 개념이죠. 20년간 독점입니다. 130여 개국에 특허를 냈기 때문에 최소 2038년까지 특허권이 보호가 됩니다. 독점이란 이야기죠. 한국, 유럽, 캐나다, 호주, 중동, 북아프리카에 이미 출시가 된 상황이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가운데서 인플릭시맙, 즉 램시마 쪽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피하 주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사를 스스로 맞는다는 것이죠. 자가 주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독 램시마 쪽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달리무밥 쪽에서
오리지널인 휴미라든가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도 처음부터 다 이렇게 자가주사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램시마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램시마도 그러면 피하 주사형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지? 이미 셀트리온이 먼저 선점을 하면서 특허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인플리시맙 쪽의 회사들은 피하 주사제, 자가 주사제로 전환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해봐야 특허 분쟁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인플리시맙 쪽에서는 유일하게 셀트리온의 램시마 SC만이 자가 주사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효능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피하 주사형으로 전환이 돼 가는 과정이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 시장에서 지금 54%를 램시마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램시마를 램시마 SC로 바꾸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뭔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 54%가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이쪽에 있는 46%도 전부 램시마 SC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은 인플릭시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신규 환자들도 이제 바로 램시마 SC로 처음 첫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유럽에서는 가능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래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어떠한 성적을 내줄 것인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럽에는 이미 램시마 SC 출시가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가격 정책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램시마보다 약간 비싼 수준으로 가면서 시장을 침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신규 환자 쪽의 처방이 중요하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쪽에서는 첫 환자들도 바로 램시마 SC로 갈 수 있다, 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염증성 장질환 쪽도 유럽 쪽에서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허가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플릭시맙 시장에서는 램시마 SC가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요, 물론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요, 거의 독점 체계로 나갈 수도 있는 중요한 올해 2022년의 램시마 SC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엔데믹 시대 이후의 가능성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요 자료는 여기 스프링그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회사는 뭐냐면은 1842년 독일에서 설립된 세계적인 과학기술 의료 전문 출판사입니다. 여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이 대유행 기간 동안 원격 의료가 전면적으로 추진되었다. 인플릭시맙 쪽에서 SC형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램시마 SC 하나밖에 없는 거죠. 미래 의료 시스템과 호환된다. 왜? 자가형이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맞아야 되잖아요. 환자라든가 의사, 의료 시스템은 램시마 SC를 활용함으로 모두 다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격 의료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번에 팬데믹이 나오면서 원격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구축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다 재택 치료잖아요. 지금은 뭐 전화 가지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면 될수록 램시마 SC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국내 원격 진료 건수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시점부터 봤을 때 2022년 1월까지 이렇게 보시면요, 무려 14배나 증가를 한 것이죠. 이러한 원격 진료 증가 추세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증가 추세에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램시마 SC한테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스프링그사의 자료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램시마 SC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헬스케어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요, 조만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 발표가 자꾸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심을 가질 필요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예상보다 안 좋은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반응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최근에 키움증권의 1월 달에 나온 자료를 보시면 램시마 SC 부분만 보겠습니다. 작년에 944억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22년 올해는 2738억이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이 수치는 추정이니까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램시마 SC가 국내 의료 현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독점 체계이기 때문에요, 다른 자가 면역 치료제들은 모두 다 자가형 SC형인데 비해서 유독 인플릭시맙 쪽만 SC 제형은 셀트리온이 독점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해 램시마 SC의 실적은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106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사주는 6,463주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 쪽에서 96억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64,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46,000주대로 다시 조금 증가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거래량 자체가 크게 없는 상황에서 공매도 비중이 높다, 이런 개념은 의미가 약한 것이고요. 공매도들은 대부분 차익 거래를 이용한 단기적인 성향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성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JP모간 창구 쪽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35,000주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한 셀트론 헬스케어 52억의 외국인 매도가 있었고요. 오늘 자사주 매수는 없었습니다. 연기금이 34억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12만 5천주대로 수량으로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는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외국계 창구별로 봤을 때는 JP모간 쪽에서 만주 매수가 나오는 상황이죠. 또한 셀트론 제약은 외국인들이 3억의 매수 우입니다. 공매도는 만주대로 다시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창구별로 보시면은 JP모간이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비슷한 수량으로. 이런 부분들이 자전성 거래가 아니고요. 전형적인 차익 거래를 이용한 공매도 세력들의 단기 매매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론 그룹 세 종목 모두 다 아직은 소강 상태고 눈치 보고 있는 조용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눈앞에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11일 날 과연 정권선물위원회 상정이 돼서 우리가 희망했던 대로 좀 빨리 3월 16일 날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3월 10일, 3월 23일 정권선물위원회 상정을 통해서 3월 30일 날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냐, 이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어쨌든 3월 내에는 결판이 난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단기적인 시세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요.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헬스케어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